자, 이제 챕터 7의 유닛 1입니다. 분사의 형태와 쓰임입니다. 분사의 형태와 쓰임.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거는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는 분사까지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적 성격에서 다른 품사의 성격까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준동사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말한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인 속성에다가 형용사적인 속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용사적인 쓰임이니까, 그럼 이 형용사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밑에 지금 설명도 나와 있지만은 첫 번째가 명사를 꾸며줌,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어 역할 역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둘 다를 가지게 됩니다. 자, 명사를 앞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ing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때, 앞에서 꾸밀 때는 한 단어일 때, 요럴 때만 이제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따르는 어구들 또는 딸린 어구가 추가가 될 경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형용사적인 어떤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본질은 동사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 있는 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어디서 먹고 있는 또는 뭐를 먹고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 지금 딸린 어구가 맞지? 그 딸린 어구들이 이런 분사 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저번 첫 문장에서 지금 관계사 계속하고 있잖아. 관계사 계속할 때도 관계사도 단어가 기니까 명사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역시 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분사도 역시 우리가 그 아직 첫 문장에서 안 배웠지만은 그 생략되는 부분, 뭐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생략되는 부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분사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꾸며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어 역할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건 어차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가고 동사 ing가 들어가고 뒤에 뭐 목적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은 주어는 목적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주어는 비동사 쓰고 난 다음에 과거 분사 ed가 들어가는, 즉 이건 흔히 말하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해서 뒤에 어떤 뭐 딸린 어구가 뭐 전치사 명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치면, 그럼 이때는 보통 우리가 배웠던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어는 목적어를 하고 있다고, 이 밑에 거는 주어는 뭐에 의해서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넘어가게 되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ing가 들어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지각동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뭐 see나 hear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가 만약에 동사 과거 분사형이 pp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된 것을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어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 둘이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주어 자격을 가진 주격 보어에 해당되는 거라면, 얘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게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쓰는 것들이 바로 분사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분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분사고 두 번째는 과거 분사래. 현재 분사는 지금 여기 보면은 뭐뭐 하는이라고 하든지 뭐뭐 하고 있는이라든지 무조건 주어가 뭔가를 해야 돼, 아니면 목적어가 뭔가를 하거나. 알겠죠? 동작의 주체가 될 때는 보통 동작의 주체가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는이나 하고 있는이나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역할은 능동과 진행의 역할을 한대. 근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뭐뭐 된, 뭐뭐 한, 뭐뭐 진, 뭐뭐 받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분사가 능동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게 수동이니까 요놈 둘이가 반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의 반대가 되는 건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역시 반대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무조건 하고 있는 거,
과거 분사는 된 거.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동태도 무조건 현재 완료도 뭔가 하고 나서야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윤재는 현우한테 맞았다. 맞고 나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윤재는 현우를 때린 적이 있다. 그럼 때렸던 적이 과거에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지나서 말을 하는 거. 뭔가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과거 분사. 알겠죠?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말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뭐 exciting game이라고 하면 흥미로운 경기라고 얘기하는데 경기 상황이 지금 되게 흥미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근데 흥분한 소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에 의해서 흥분이 되고 나서 흥분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 마음이 먼저 흥분이 되고 그 다음에 흥분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painting boy 하면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년이니까 얘는 말과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얘는 지금 뭐예요? 색칠된 벽이죠. 색칠이 되고 난 다음에 벽을 그냥 봤을 때 그 얘기야. 이해됐나?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나뭇잎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falling leaves 이놈하고 fallen leaves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것도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falling leaves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나무 가지에서 나뭇잎이 딱 띄어지고 난 다음에 살랑살랑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fallen leaves는 뭡니까? 이미 떨어진 거죠. 이미 바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둘의 차이점 반드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 오고 수식어구가 길어질 때는 명사의 뒤에 온다. 방금 얘기 수식어구가 바로 뒤따르는 어구 그거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아까 내가 한 단어라고 얘기했지. 맞죠? 그럴 경우는 앞에서 꾸며주고 길어질 때는 명사의 뒤에서 꾸며준다. 똑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he is reading an interesting book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그냥 흥미로운 책을 읽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냥 흥미로운 책을 읽고 있는 거고 밑에 거는 This is the book interesting enough to read twice. 두 번을 읽을 정도로 흥미로운 책이다 이런 얘기야. 얘 같은 경우 왜 뒤에 썼는데 뒤에 딸린 어구들이 계속 생겨서.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사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보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이 표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호로 쓰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감각동사가 들어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보통 ed를 쓰는 경우 그럼 you look depressed today 하는 게 오늘 너는 우울해 보여 이런 얘기야. 그럼 오늘 우울해 보이는 게 누구야? 너죠.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 거고 목적격 보호 같은 경우는 I found the book interest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 책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흥미로운 게 나야 그 책이야? 그 책이지. 됐죠? 거꾸로 들어갔을 때 말이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잡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분사는 비동사와 have 동사와 함께 쓰여가지고 진행형, 완료형, 수동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동사 같은 경우에 뭐 can이나 뭐 may나 must나 뭐 이런 것들만 우리는 보통 조동사로 많이 배워요. 근데 실제 문법 책은 그러니까 약간 고급 문법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그런 동사만 조동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비동사나 요런 have 동사도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단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 맞지? 구체적인 뜻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 전달을 하지 않지만은 이 뒤에는 반드시 이놈을 써줘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비동사를 경우에 따라서 뭐라 하냐면 진행형 조동사라고 얘기하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수동형 조동사라고 곧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배우죠. 왜? 그까지 배우면 머리 터지니까. 아시겠죠? 그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have 같은 경우도 반드시 과거분사 ed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완료형 조동사라고 얘기는 해. 그래서 내가 have를 구분을 잘 지어야 된다 하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have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얘는 가지다 먹다가 되는 건데 have 뒤에 과거분사 ed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버렸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과거 분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진행형과 완료형, 과거 분사, 그러니까 수동태와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완료에서 또 파생돼서 넘어가는 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뭐 가정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서도 헤드 PP 이런 게 쓰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하지만요. 영어 문법을 정말로 독하게 한 문법책을 독하게 한 10번 정도만 미친 듯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단어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돌고 돈다고.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앞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볼까요? 더북 다음에 뭐 written in 1999 1999년에 쓰여진 그 책이야. 해석이 문장 아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 비동사가 있으면은 was가 있으면은 쓰였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없잖아. 그럼 쓰여진이야. 그리고 야 같은 경우 원래는 뭐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인 which하고 was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야. 원래 문장 구조는 이거야. 근데 여기서 뭐 했다고? 생략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 구조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최소한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는 반드시 요 원론 요 틀이 반드시 생략이 돼 있다 하는 거. 영향 끼친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분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9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되게 쉬운 내용인데 96페이지 같은 경우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해가지고 감정 표현 나타내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책은 분사 구문이 없어요. 이 책은 분사 구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96페이지 같은 경우 잠깐만 좀 보면은 이건 나중에 설명하자 그냥 영상 제대로 진도 맞추려고. 자, 아니다 그냥 설명 바로 할게요. 그냥 96페이지 바로 합시다. 설명이 얼마 안 걸린다. 자, 자, 이 얘기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말 그대로 감정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야.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뭐를 보고 구분하냐면 뒤에 꾸밈을 당하는 명사를 보고 구분해줘야 돼. 선물 자체가 놀라움을 느끼진 않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ing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놀라움을 느끼죠.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ed를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사물이고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뭐 흥미로운 사람이라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한 번씩 이제 호기심을 가질 때 또는 낯선 사람일 때 그냥 사람 자체로만 그냥 봤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쓰이기도 해. 근데 그렇게 할 경우는 헷갈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문제 풀 때 명사가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A surprising gift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문장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요. A gift is surprising 이렇게 돼버려요. 문장으로 가면. 그럼 얘가 어차피 주어로 쓰였는데 주어 또 사물이지. 그죠? 근데 뒤에는 ing를 썼다 이런 얘기야. 얘 역시 가볼게요. A girl is surprised. 한 소녀가 놀랬다 이런 얘기야. 놀라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현재 분사로 쓰였고 얘는 어디 갔노? 과거 분사로 쓰였어. 자, 그러면 밑에 거 결론은 뭡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거 얘기할 때는 현재 분사는 주로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사람이 아닌 사물과 관련이 많이 있는 거고 과거 분사는 전부 다 뭐와 관련돼 있다고? 사람이나 동물과 관련돼 있다고. 왜? 그 감정을 느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다예요. 그 얘기가 다야. 그 얘기가 다기 때문에 뒤에 어차피 분사 구문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분사 타입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닛 1하고 2는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고 실제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 당연히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배웠잖아. 영상으로. 봤나 안 봤나? 영상으로 그 다 설명해놨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사 구문 가지고 문법 문제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독해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 하다못해 서술형 영작도 분사 구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설명을 지금 다 해버린 거야. 설명을 다 했어. 그럼 이제부터 니는 뭘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92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한번 달려보세요. 쭉 한번 달려보세요.